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음양 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주가 왜 사주인지, 또 이 천간으로 올 수 있는 글자는 이 갑을병정무 경신인게 10글자뿐이고, 지지로 올 수 있는 글자는 12지지 12자뿐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이 사주 8글자 중에 본인에 해당하는, 나에 해당하는 글자가 일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음양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음양, 쉽게 이야기하면은 밤과 낮이죠. 또 빛과 그림자, 뭐 크고 작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대비가 되는 거, 가고 오고 이런 거 모두 다 음양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면, 태초에는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극. 이 극자가 이 남극, 북극 할 때 이런 끝이라 소리인데, 그런 의미도 있고, 다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 때도 극을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중정, 이 중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다는 거죠. 무극이니까.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심점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태극, 커다란 중심이 생긴 거예요. 중심이. 왼쪽에는 양이고 오른쪽에가 음입니다. 반드시 태극을 그릴 때는 왼쪽에 양을 그려줘야 됩니다. 오른쪽에가 음이에요. 태극에서 한 번 변화한 것이 양의예요. 양의. 이건 양쪽이라 소리고요. 의는 이게 거동의자예요. 거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양쪽으로 움직인다. 또 의가 예절, 법도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거동한다 소리입니다. 양쪽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양의입니다. 양의, 쉽게 얘기하면 양의가 음양입니다. 낮과 밤이죠. 양의에서 한 번 더 변화한 것이 사상이에요. 이른바 태양인 태양, 태음, 소음, 소양 할 때 사상이고, 사상에서 음양이 한 번 더 바뀌어주면은 활계가 나와요. 뭐 건계, 태계 이렇게 하는 주역 개사전을 보면요.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이 생한다. 양의를 생한다는 거예요. 생은 뭐냐? 낳는다, 생산한다. 그런 의미죠. 태극에서 양의가 나온다. 태극이 양의를 생산한다. 양의가 생한다. 사상을 생한다. 사상이 활계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역 설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인이 역을 만든 이유는 장차
본성과 천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역을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로써 역을 만들음으로써 하늘의 도를 세움에 있어서는 음양이요. 하늘의 도라고 했죠. 땅의 도를 세움에 있어서는 강유 이렇게 했어요. 부드러움과 강건함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에 있어서는 인과 의라. 인은 배려고 사랑하고 의는 정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천지인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살죠. 요 삼재가 겸하여 같이 하여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서 괴가 된다는 거죠. 이 삼재가 위아래로 두 개 있으면 천지인이 위에도 또 천지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된다. 성괴, 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중용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귀신의 덕됨은 아주 성대하다. 아주 웅장하다. 삼라만상 우주 그 무엇도 다 귀신의 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은 영어로 ghost 그런 유령이 아니라요. 귀는 음양에서 음을 뜻합니다. 음을. 신은 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귀신,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정신. 정신은 양이니까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팽창, 확산, 발산, 커져요. 귀는 거꾸로입니다. 축수, 수렴, 응축, 이어서 자꾸 작아집니다. 작아져. 그것이 귀입니다. 귀. 그래서 귀 중용에서 의미하는 귀신은 음양과 같은 개념이에요. 삼라만상 모두 다 음양의 이치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보아도 볼 수,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물건에 체화돼 있다는 거죠. 물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귀신의 이치에서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음양의 이치, 귀신의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로 미세한 것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성스러움은 이게 아주 중용의 유명한 말입니다. 정성스러움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음양의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의 가장 중요한 글자가 중과 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 16장이 귀신장인데요. 이 성의 개념이 중용에서 최초로 나온 게 16장 귀신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중용 20장에서 26장까지 7개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중용에 귀신장이 들어간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연히 들어가야만 하고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의를 보면은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 방향이죠. 이게 낮과 밤, 겨울과 여름 뭐 이런 거죠. 이게 음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아주 강건함과 부드러움이고요. 사람 사는 데서는 사랑이고 베품이고 이거는 확장하는 겁니다. 예.
인의 개념은 공자는 충과 서, 또 기소고력이면 물시여이니라.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한테 하지 말아라. 나와 타인을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일심동체가 돼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이에요. 정의는 불인으로부터 인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이 정인데, 이거는 수렴한 겁니다. 귀는 음이고요, 시는 정신으로서 양에 해당해요. 양에. 다 음양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음은 자꾸자꾸 이렇게 수렴 작아지는 거고, 수렴 응축해지는 거고, 이 양은 자꾸자꾸 부풀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공풍선이 커지고 자꾸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데, 이 주요 기호로 이렇게 기들어가는 것은 양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끊어진 것은 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호에 관한 학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설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성기에서 따왔다라는 설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죠.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음도 양도 이렇게 또 음에서 또 다시 한번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양도 여기 첫 번째 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색상이 조금 다르죠. 이게 두 번 변화한 것이 이른바 사상이에요. 음에서 또 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음의 세력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음이 많다. 그래서 태음이라고 해요. 이때는 태음은 1년 중에 그 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동지달이죠. 동지. 공지가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공지가 딱 되면은 양기가 하나 딱 생겨요. 그때부터.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점이 동지이거든요. 동지가 지나자마자 양의 기운이 이렇게 하나가 딱 생겨요. 여기에서 양이 이렇게 딱 하나가 온 거예요. 온 거. 예. 공지가 되기 전까지죠.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음이 많으면 이렇게 음이 늙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노음 그럽니다. 변화한다는 거죠. 이쪽도 양이 많아요. 양만으로만 돼서 이것도 하지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요게. 하지가 딱 되면은 음이 하나 딱 생겨요.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해서 태양이고요. 많으면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커나갈 수 없으니까 축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기 직전의 양이다. 그래서 노양이라고 해요. 노양. 주역은 영어로 book of change입니다. 변화에 관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양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하지 직전의 상황인데 하지가 딱 되면은 밑에서 음이 하나 딱 나와요. 그것이 요거예요. 밑에서 음이 하나 딱 와가지고 위에 있는 애를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모습이에요. 요것이. 예, 하지에서. 그러면 이때는 하지가 지났다고 그래서 음력으로 5월 달이 하지인데 음력으로 그 미월 달이나 신월 달이 된다고 그래도 여전히 양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음은 작다고 그래서 소음이에요. 이게 작을 소자거든요. 작을 소자. 그러나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이 하지에 음기가 하나 딱 들어왔으니까 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적을 소자.
이 적을 소자를 쓰는 것이 변화의 관점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음, 노양, 이렇게 적을 소자, 소양,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이것도, 이제 이게, 노음에서, 동지 직전에서 동지가 딱 되면은 밑에서 양이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음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동지라고 그래도 이게 자월인데, 축월이나 인월이 돼도 여전히 밤의 길이가 길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적다. 양으로 치면 볼륨으로 본 거죠. 이게 퀀티티로 본 거예요. 양으로 보니까 볼륨으로 보니까 작은 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적을 숫자를 써서 이제 밤의 길이가 작아진다. 동지가 지나면 밤의 길이는 작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이렇게 불려줘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사상이 일종의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계절, 추나 추동, 혹자는 산천초목, 이목구비, 일월성진 이런 원리가 다 이 사상과 관계가 있다고 그들 하죠. 이렇게 음만이 있는 노음의 상태, 즉 태음의 상태에서 또 양으로 한 번 더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의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에 처음 변화한 것이 음양이고 한 번 더 변화한 것이 사상이고 또 한 번 변화한 것이 이 팔계가 되는 거예요. 이 노음에서 태음에서 한 번 또 음이 왔으니까 이건 다 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렇게 음만으로 돼 있는 것은 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뜻합니다. 주역은 8명이서 한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있고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반대로 양만으로만 돼 있는 경우 이거는 하늘을 의미해요. 이게 하늘 건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를 의미해요. 아주 굳세고 강건하죠. 어, 그리고 주역은 이렇게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면요. 이게 양이 희소성을 갖습니다. 적은 게 주도권을 가져요. 여기도 보면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 희소성, 가치면에서 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양은 음보다 세고 센 애들이 두 개나 있고 음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주도권을 갖습니까? 주역은 이걸 대대관계라고 해요. 서로 내가 존재하려면은 상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존립 요건으로 존재 요건으로 상대가 존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상대적 개념이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양이 둘이나 있다고 그래도 여자 하나가 하나가 훨씬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서 양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근데 음이 첫 번째로 왔으니까 음은 딸이에요. 그래서 장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음이 둘이고 양이 하나니까 양이 주도권을 쥐는데 첫 번째 왔으니까 삼남 삼녀 중에 이게 첫 번째 장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이 둘이고 음이 하나니까 음이 주도권을 쥔 거예요. 음이. 그래서 이거는 음이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왔으니까 딸 셋 중에 가운데 딸이에요. 둘째 딸, 중녀라고 그러죠. 중녀. 여기는 양이 둘 있고 음이 하나 있는데 음이 주도권을 쥐죠. 그런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있으니까 딸 중에서 막내 딸이에요. 막내 딸. 그래서 막내딸은 잘 웃고 잘 제잘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태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못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기뻐한다는 거죠. 또 말을 아주 제잘거리고 잘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혀의 모양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 니께는 이 중녀에 해당하는데요. 또 태양의 의미도 되고 이게 해가 중천에 걸려 있다. 이게 걸려 있다는 것도 되고요. 이별할 때 떠나간다는 의미도 돼요. 이게. 그리고 장남에 해당하는 이게 진은 우레진이에요. 천둥번개. 음들만 있는 데서 양이 하나 딱 나왔기 때문에 양은 활동성이 있죠. 음은 안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음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양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활동하고 여기는 음은 조금 이쪽은 양은 변화를 추구하고요. 음은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렴, 뭉쳐. 양이 하나가 딱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마구 요동치죠. 변화하려고. 소는 이게 장려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공손한다는 얘기예요. 소은께는. 예, 공손하죠. 얌전하고요. 여기는 양이 두 개고 아니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하나인 양이 주도권을 져요. 양이 밑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왔으니까 삼남 삼녀 중에 차남이 되는 거예요. 차남이. 예, 그래서 부모님 삼남 삼녀 여덟 가족이 모이면 둘째 아들은 가장 그 식구들 중에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박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구덩이 감입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 아, 곤란에 빠졌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는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이 주도권을 치죠. 그래서 남자인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이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래서 이게 산을 의미해요. 또 막혀 있다. 멈추어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양한테 딱 막혀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고는 땅이라 소리고 어머니라 소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주역 8개의 원리예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이게 다 양에서 나온 거예요. 주역은 요 세 개로 돼 있는 걸 소성계라고 그러고요. 이 소성계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대성계라고 해요. 소성계 두 개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소성계도 8가지로 변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소성계도 8가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 8, 64에서 주역은 총 64개의 궤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주역 영상으로 올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태극에서 한 번 변해서 음양이 나오고 두 번 변해서 이렇게 사상이 나왔어요. 사상이. 요건 8개. 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 왼쪽 그림은 이거를 선천팔계도라고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복희팔계도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후천팔계도 내지는 문왕팔계도라고 그래요. 주로 방위를 나타낼 때 이 후천팔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위쪽이 남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위를 볼 때 위쪽이 북쪽으로 돼 있고 오른쪽이 동쪽으로 돼 있고 왼쪽이 서쪽으로 돼 있고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낙서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극점에서 바라봤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북극점에서.
인류의 문명이 다 북반구에서 일어났고, 어, 이게, 그래서 북반구 위주로 그렸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려놓은 게 위쪽이 북쪽에서 앞쪽을 보면 이게 남쪽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쪽이 북쪽인데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좌상이죠. 좌상이 우상보다 높은 이유가 왼쪽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쪽이 양이에요. 오른쪽이 음이고요. 그래서 이 클테자를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있는 건 땅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이게 양입니다. 좌측이 양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우측은 땅 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은 음이에요. 그래서 우측은 음이고요. 좌측이 양이에요. 예, 양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이 양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양이 음을 사귀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극은 여기서는 중용, 중도의 의미예요. 중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개념은 차후에 리더십 편에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을 그릴 때 반드시 이 밝은 쪽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이쪽에서, 여기 아래가 북쪽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지하고 같아요. 동지에서 양이 하나 조금 나왔어요. 동지에서 며칠 지났다고 그래서 밤의 길이가 확 짧아지지는 않아요. 음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주역의 태극의 이론을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한 겁니다. 이건 뒤집어 놔야 돼요. 거꾸로 그린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극은 다할 극자, 극극자인데 여기서는 중용, 중정, 중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앙을 딱 얻었다는 거죠. 무국에서 태극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무중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데서 유시유중으로 시작도 있고 끝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중심을 얻었기 때문에요. 요게 태극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사계절로 보면은 동지라고 그랬죠. 동지 직전까지는 노양이에요. 노음이에요. 아주 음들이 세요.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동지가 딱 지나면은 이렇게 양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소음입니다. 소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춘분이에요. 그래서 동지에서 춘분, 봄의 한 가운데죠. 춘분 오고 여기는 추분, 가을. 춘분,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동지에서 여기 쪽 춘분까지가 적을 쏟자 소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이 적어요. 대부분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여기 하지 직전까지가 태양, 노양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반이, 피자판의 이 반, 2분의 1의 왼쪽에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죠. 동쪽에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음은요, 이제 하지가 딱 지나면은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을 쏟자. 그러나 이제 음이 조금 길어지지만 음은 작은 거예요. 추분이 지나야 가을의 중앙인 추분이라고 그러죠. 추분이 지나야 이제 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2분의 1이 음입니다. 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음양의 변화이고요. 여기에서 오행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오행이 관계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걸 아셔야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아, 식간, 이게 천간과 지지의 음양을 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우지 않고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는 거동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거죠. 양쪽.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강건함과 부드러움이고 사람에서는 이게 사랑이고 의로움이고 중용 16장의 귀신장이라고 이것도 음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게 양을 보면은요. 양은 낮을 의미하고 빛을 의미하고 양이 낮이라면 음은 밤이고 양이 빛이라면 음은 그림자가 되고 양이 하늘이면 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다 양은 가고 음은 오는 거예요. 가고 오고 이런 거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런 게 다 음양입니다. 예,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양은 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형이고요. 이거는 기가 물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질이라고 그러죠. 질이라고. 형체가 돼 있는 거죠. 형체가. 그래서 강과 유가 있고 강은 양이죠. 그래서 굳셉니다. 유는 부드럽죠. 이는 이것도 양에 해당해요. 나로부터 타인 또 우리 부모, 형제 또 타인, 동네 이웃 주민 자꾸자꾸 동심원으로 넓은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지향한다고 그래요. 의는 그 반대죠. 불필요하게 확장돼 가는 것, 즉 불인으로부터 인을 회복하는 수단이 의예요. 예, 신은 정신이고요. 이게 영혼이죠. 귀는 상대적으로 음에 해당해요. 우리가 혼백할 때 혼은 양이고요. 백은 음이에요. 정신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이론으로 하면은 오조 삼라만상 음양의 이치, 귀신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든 물질이 다 분자로 돼 있고 쪼개면은 또 분자를 쪼개면 양자로 원자 아톰으로 돼 있고 원자를 더 쪼개면은 그 핵과 전자로 돼 있죠. 원자 핵과 원자 핵은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또 원자 핵을 더 쪼개보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거기서 또 쪼개면 뭐 쿼크라고 그러죠. 쿼크에도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거 전부 다 음양의 이론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요것이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양과 이쪽 음이.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양의 영역이 있고 음의 영역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면서.
이게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번갈아 질자예요. 번갈아서 운행되고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사계절의 원리예요. 사계절의 원리.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음양과 사상을 알아봤기 때문에 식간, 십이, 지지를 음양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 강의 영상 한 번만 들으시면 자동으로 외워지실 겁니다. 왜 그런지. 이게 명리는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